여러분, 지금 산업계에서 또 자영업자들, 영세기업들, 중소기업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주 52시간제 좀 계도기간을 달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아우성을. 뭐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만큼 모든 기업체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지난 4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죠. 게다가 코로나19의 위기가 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주 52시간째까지 강행해라 하니까 거의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거는 이겁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3%가 다음 달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93%가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미 준수를 하고 있는 데가 81.6%고요. 준수 가능한 데가 82.4%다. 제조업에서는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이나 혹은 영세기업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 이렇게 지금 성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성토하고 있는 분위기. 그런데 왜 설문조사에서는 93%가 도입을 하고 있다는데 왜 지금 자영업자나 혹은 영세기업, 중소기업은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 뿌리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염색하는 기업이라든가 주물하는 기업이라든가 가공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요.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데다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 주문이 없습니다. 주문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미 준수 중이에요. 이미 준수 중. 게다가 중소기업 중에는요, 수출 중소기업을 빼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요, 일감이 없습니다. 일감이 없으니 당연히 제조업에서도 82.4%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통계적인 착시예요. 지금같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어떤 기계가 돌아가지 않고 주문량이 적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타당성의 어떤 근거로 들어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않고 단순한 설문조사로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정부가 기업을 죽인다, 정부가 영세기업을 죽인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죽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소기업에서 또 5인 이상 자영업자 혹은 영세기업에서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아주 10분의 1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있는 사람들도 주 52시간제가 된다고 하니까 월급이 줄어요. 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그러면 당연히 시간의 수당이 주는 거고 주말 수당, 공휴일 수당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월급이 깎일 때 3분의 1까지 깎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68시간 기준인데 68시간 일을 했을 때는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300만 원이 넘게 월급을 받았다면 지금 52시간제가 되면요. 평일에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68시간 할 때는 휴일이나 주말에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인건비가 3분의 1 정도 줄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200만 원을 받으면요. 생활이 안 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그래서 뿌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이 돈 받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돈을 줄 수가 있느냐? 더 줄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그만큼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소기업은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요즘 인터넷에 댓글들 뭐 이런 거 보면요. 아니 주 52시간 못할 거면 사업 접어라. 그냥 사업 접어라. 이렇게 말하는 댓글들도 부지기수로 올라옵니다. 옛날에 최저임금이 될 때 시간당 10,000원 못 줄 거면 사업 접어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최저임금이 거의 한 3년 동안 한 2~3% 오르고 나서요. 알바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0,000원이 됐으면 자영업자들 무더기 폐업, 줄폐업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주 52시간제가 똑같은 경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가. 이대로 가면 결국은 지금 5인 이상 사업장들 그중에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은 이게 완전히 문을 닫게 생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상황이에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됐고요. 50인 이상 299인 이상 사업장은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이게 1년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5인 이상 49인 사업장은요. 7월 1일부터 됩니다. 7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사업장이 어디예요? 이게 자영업자, 영세기업,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영세기업, 중소기업이 지금 절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정부는 꼼짝을 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5인에서 49인 중소기업 수 자영업자 다 합치면요 여러분 제조업은 15만 2천 개입니다. 도소매업은 13만 2천 개고요. 음식 숙박업은 11만 6천 개, 정보통신업은 1만 5천 개입니다. 지금 차지하는 비중도 보면요. 제조업이 18.9%고요. 도소매업이 16.5%, 음식 숙박업이 14.4%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도 그렇고 도소매업도 그렇고 이게 음식 숙박업도 그렇고 여기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데가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포진이 돼 있는데 이들을 다 합치면 거의 24.8%나 됐잖아요. 아니 30.9%나 됐잖아요. 30.9%. 예. 제조업까지 합쳤을 때는 50%가 넘고요. 여기에 타격이 엄청나게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5인 이상 사업장들 이제 결국 직원들은 줄이고 시간제 알바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제 알바. 게다가 심지어는요. 주 52시간을 걱정을 했어요. 예. 주 15시간 미만으로 그렇게 쓸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무리한 정부의 정책 추진이 결국 근로자도 힘들고 근로자도 힘들고요. 영세 기업들도 힘들고 중소기업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면서 설문조사를 운운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주 52시간제 못 지키려면 사업 접어라 이런 얘기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설문조사가 93%가 찬성했다고 하니까 황당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 52시간이 되는 거 아니 주 52시간보다 적게 하는 거지 이게 일감이 있을 때는 이렇지 않다 하고 더 항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어떤 분석과 진단이 없이 단순한 설문조사 하나 가지고 이거 무조건 강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정부가 참 가식적이다. 어떻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정부의 주장만 끝까지 고집하면서 기업이야 죽든 말든 우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쩌면 우리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 자영업자들의 불행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상황은 기업하기 좋은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기업 상황은요 점점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법제화 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제화가 되면요 설사 내년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공영 여당 이것을 맞서기에는 불가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런 규제들 정부의 어떤 이 독한 규제들이 법제화되어서 오래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는요 줄줄이 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규제의 덫이라는 것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려워지는 기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참 이게 서민의 정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서민을 못 살리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잖아요. 기업은 예전역에 적폐 세력으로 찍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5인 이상 되는 이 자영업자들은 또 어떡합니까? 자영업자들은요 5인 된다고 해서 이게 크게 돈 버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상황이 5인 이상 기업들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할 겁니다.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